현실은 좀 지켜봐야 되는 하나 문제입니다. 또 이제 뉴스 속보에서 바로 이제 짚어볼 만한 것이요. 지금 현재 대검 검찰에서 외부 기관, 여기 외부 기관 청와대도 포함되는 거죠. 정점에서는요. 파견 검사를 전원 복귀시켜서 형사 공판부에 투입을 해서 민색 범죄라든지 이런 쪽에 그 수사를 강화하겠다 얘기했습니다. 예, 다 당연히 예. 당연히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만시지탄의 감이 있죠. 그러니까 뭐 아까 그 말씀 좋아요. 그 지난 2년 동안 부려먹을 때는 언제 그러느냐. 뭐 그래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 그때 고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그 계속 저희가 얘기하지만 동경지검 특수부 얘기할 때도 똑같았고 진짜로 그 권력의 압력 그 부당한 없도록 하는 것이 맞다. 제가 아까 잠깐 그 포토라인 얘기 잠깐 나왔을 때 잠깐만 돌아가면은 왜 사람들이 예. 당신은 포토라인에 서 그럴 때 포토라인에 쓸까요? 거부할 수 있는데 괘씸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제가 이제 분명히 말하지만 조국 장관 부인 아니면요 이렇게 못해요. 이미 핸드폰도 압수수색 당하고 조국 장관도 벌써 압수수색 당하고 그리고 들어가서 말하자면 이렇게 말하자면 압수수색에 거부하거나 증거를 본인이 없애는 그런 행태를 하면은 100% 구속할 때 법원의 판단에 이 사람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그런 괘씸죄 그다음에 수사도 더 가혹하게 받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그 자체로도 이미 본인은 굉장한 그 권력의 갑옷을 입은 지금 특혜를 받고 있다는 걸 겸허하게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드리면은요. 그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그 지방검찰청에만 특수부를 존치시키고요. 나머지 지역은 폐지한다는 거 하나. 두 번째 외부 파견 검사 전원 복귀. 그다음 세 번째 검사장 차량 운행 중단 이 3가지 전용 차량 중단 3가지는요. 검찰총장의 직접 지시였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세 번째 본다면 그 사실상 그 검찰이라는 조직은요. 검사장급 전용 차량 검사장이 장관급 아니에요. 그렇죠. 장관급이고. 그다음 그다음 너무 또 많아요. 그리고 그다음 행시와 외시는 보통 임관이 되게 되면 임용이 되게 되면 5급이지만 검사는 3급에 준하는 직급에 대한 대우를 받고 있고 그 일반 우리 시민들이 모르는 어떤 특혜 부분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특권을 좀 폐지하는 그건 뭐 조치인데 이것이 그러니까 이제 검찰총장의 특별 지시라는 얼마 전에 이제 그 청와대 청원이 하나 올라갔던 거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왜냐하면 정부 외청이 많은데 네. 다 청장인데 왜 검찰만 총장이냐? 명칭을 청장으로 바꿔달라는 청원이 올라간 적이 있어요. 네. 뭐 이것이 그러니까 제가 알고 헌법 개정상이기 때문에 어렵는데 중요한 것은 청원의 어떤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국민들의 문제의식. 네. 검찰 너네가 뭐라고 너네만 이렇게 특별 대우를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어떤 강력한 건가 국민의 문제의식이 여기에 녹아 있는 것 같은데 예. 저는 그런 점에서 검찰이 그러니까 지금 향유하고 있는 특권을 다 내려놔야 된다. 요즘 하나 그런 점에서 저 방향은 맞고 그냥 관용 차량 안 타는데 이 정도 갖고 뭐가 되겠습니까? 뭐 더 나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외부 파견 검사 전원 복귀는 한 말씀만 드리면 저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였어요. 왜 그러냐면 뭐 법률 자문을 해준다 뭐 하는다는 명목으로 나갔는데 변호사도 많은데 굳이 검찰 파견할 이유가 없고요. 오히려 저게 파견 나가서 뭐 국정원 이런 데 가서 정보해가지고 검찰에 보고를 하고 그러면서 검찰이 계속 그러니까 국내의 중요한 정보를 전부 다 집적을 해놓고 이것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통로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에 저것도 반드시 폐지돼야 되는 문제였는데 이번에 손을 댔다. 좀 반길 일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3가지 나온 주요 안은요. 오늘 대검찰청이 오후 3시에 개혁안을 주문한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른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들어간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이 3가지 안 이후에 이제 후속적인 조치도 순차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관측도 근데 나오는데요. 지금 재미난 게 뭐냐면요. 문재인 대통령은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보고를 했는데 지금 저거 전후 과정을 제가 방송 때문에 모르겠는데 청와대에 선 보고한 후에 지금 발표하는 건지 당연히 그렇게 아니면 그냥 발표하는 요거 한번 확인 좀 해봐야 아니, 되겠죠. 만약에 당연히 그렇지 않으면 보고하고 했겠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리라고 당연히 그것이 상식과 순리죠. 근데 체크해 보죠. 예. 근데 이제 일방적으로 뭐 발표했다면은 그거는 약간의 좀 막 항명 비슷한 분위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지금 거는 없다고 확인해 생각하고 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뭐 당연히 뭐 먼저 보고하고 그럼 당신들이 발표해라 이래서 이제 했으리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주체니까 그럼요. 검찰 개혁 왜냐하면 주체라고 저희가 어제도 지목을 얘기했잖아요. 받았으니까는요. 개혁이라는 건 그 주체의 그 능동적인 그 노력과 참여가 동반돼야 된다는 건 상식이니까 그러면 저 그렇게 하는 게 또 순리에 맞고 또 지금 이거 뭐 저도 100% 만시지탄의 감이 있다고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몫은 뭐냐면 이제부터는
청와대와 여권에 이제 공이 넘어갔다고 저는 생각해요. 검찰이 이렇게 어쨌건 나름 자기 그 손발을 잘라내는 뭐 경우에 비추어 보면 그런 얘기도 있었죠. 우리 보고 손발 자르라는 얘기냐. 이런 말하자면 그 희생을 전제로 한 개혁안을 냈으면 이제부터는 이제 청와대와 여권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래 우리 권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그 수사기관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백업할게. 네. 그러니까 저는 내일쯤 저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이라도 이제 앞으로 검찰 수사와 관련한 부당한 압력성 얘기는 누구도 하지 마라. 그러면 제가 박수 받을 것 같아요. 근데 또 계속 촛불 시위하고 무슨 100만 명이 모이니 200만 명이 모이니 하면서 또 청와대 발로 무슨 뭐 검찰이 괘씸하니 뭐 배신당하니 이런 얘기 안 나오게 이제부터는 그 몫이 청와대에 가 있다. 네. 그러니까 권력의 끈을 절여내라. 이 얘기 촛불은 시민의 권리예요. 그거보단 그거는 별개예요. 나중에 얘기합시다. 자유한국당에서도 조만간 며칠 내에 150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있어서요. 어떻게 될지 뭐 지켜봐야 끝난 다음에 될 것 얘기하자고. 같고요.